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최태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새로운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되신 김경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분은 무려 61명이나 되는 회원을 신규 가입을 시켰습니다. 부산시 광역지도부의 일원으로 참가하시게 됐습니다. 김경태님과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를 우선 먼저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950년생입니다. 그리고 한류수도 중심지 경남 삼천포에서 태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고향에서 있다가 창원을 거쳐서 부산으로 이주하여 이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 오신 지는 그럼 얼마 정도 되죠? 부산 온 지가 한 28년, 30년 가까이 아이고, 30년 가까이 된다, 예. 그지?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지난 예. 8월 25일 날 출범했는데요. 저희 자유시민연합에 참가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보라든지 또 사회 질서라든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에 의한 참정권이 훼손되고 찬탈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시적절하게 이러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유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는 필요한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민태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하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 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우연하게 일제가 은폐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합방 이후에 부산을 대륙 진출 기지로 삼고자 엄청난 개발을 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군수 공장이라든지 잠수함 기지 이것들이 사실 다 지금 확인되고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폐에 의해서 이것들이 아직까지 지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한 20년 동안 그걸 추적하고 조사하고 또 모든 과학적인 방법, 지구 물리학을 동원한 방법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발굴단 동지들과 함께 이 문제를 역사의 과제로 삼고 그래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반일 프레임을 그려가지고 역이용 당하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5년 동안 모든 자료를 수집된 것을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파 정권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77년이라는 은폐된 역사는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 있습니다. 일제가 은폐한 역사에 네. 대한 발굴 작업을 일반인들에 알리기 위한 자료 지금 이제 모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본인이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살아오신 어떤 이제 경험, 청년 시절에는 예. 40대까지는 청년운동에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청내이소, 제이시라는 조직에 또 리더도 부족하지만 해봤고, 그것도 이후에 이제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또 종사를 했습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서울 강화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국 운동에 한 3년 이상 지금 애국 운동에 지금 신경을 쓰고 또 실제로 행동으로 참여하고 또 계몽하고 알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몸소 알게 됐습니다. 제조하고 건설하고 하셨다 그랬는데요. 네. 본인이 주로 사업을 많이 하신 겁니까? 사업을 좀 했습니다. 예. 지금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년 된 역사 추적 거기만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뭐 20년대 역사 추적 그거를 혼자서 하시지 아닙니다. 않으실 거고 발굴단에 예. 발굴단에 저는 또 이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발굴한 자료 같은 게 좀 축적돼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 지도부가 되려면 10명 이상을 가입시켜야 된다 이게 조건인데요. 네. 지금 현재 최고 지도부 5분이 뭐 저를 제외하고는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를 가입시킨 상태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김경태님은 뭐 최근에 61명이나 되는 참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가입시켰는데요.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을 가입시키게 된 어떤 비결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비결보다도 예. 오늘날 정치인들이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네. 그렇다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유권자가 힘이 있어야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정 활동을 올바로 할 수 있고
자기한테 주어진 충실한 그 책임을 가지고 국사에 임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위주자들이 하는 얘기가 참 이 민중이 국민을 위하는 그런 어떤 그 사탕발림.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나갔다. 요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 정치의 그 형태는 정말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또 역사에 부끄러운 그런 어떤 형태의 정치인들, 정상배들, 결국 그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우리가 써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올바른 사회가 구성이 되고 국가 발전에 그 이바지할 수 있는 동향들을 또 길러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이 혁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사회 운동이 일어나야만이 물론 많은 그 사회 단체가 있지만은 우리 그 최태일 회장님이 4년 전부터 이게 꿈꿔왔던 이 모습의 그 조직은 정말 바람직하다. 특히 그래서 제가 그 감명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보통 사회단체가 그 지방 자치단체에게 그 지원비를 받습니다. 그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간변단체로서의 어떤 머물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자생력을 가진 조직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무수한다보다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그 정확한 판단을 하셨다. 마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하는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특히 부산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막상 저희 시민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하면은 네. 뭔가 좀 머뭇거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저희 단체에 쉽게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주권 재민 네. 이 대나라의 그 중심은 바로 국민이고, 우리 국민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권자로서의 목소리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시류에 편성한다든지 그놈이다 하는 어떤 그런 자포자기했지만은 이제는 이 어떤 이 혼란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각하고 또 그 시민들에게 우리가 자극시키는 역할을 자유시민연합이 앞장서서 한다면은 많은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얘기를 할 때 우리 주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가입이 필요하다. 그렇게 뭐 특별하게 설득보다도 당위성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파 인사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특히 뭐 부산은 뭐 더 그렇죠. 이 자유시민연합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은 굉장히 참 좋게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막상 실제로 어떤 회비를 내고 조직 이런 거 가입하려고 하면은 아직도 머뭇거리는 분들도 상당히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조직되지 않은 개인은 아무리 많아도 그게 뭉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뭉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좌파는 전체 국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들은 조직으로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는 훈련이 잘 돼 있다고 보는데 저희 우파 국민들은 그런 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우파 국민들이 조직으로 뭉치고 뭔가 행동 통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경태 앞으로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미력합니다. 하지만은 또 그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유시민연합을 출범하면서부터 적어도 10명 이상 가입시킨 분들을 한정해서 지도부로 진입하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거든요. 회원의 의무는 딱 한 가지만 정해놨습니다. 월 회비를 내라 이거거든요.
월 회비는 본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00원 이상 자율적으로 내도록 했기 때문에 월 회비만 내면은 저희는 뭐 회원의 의무는 일단 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지도부는 일반 회원보다는 조금 더 역할이 좀 더 많아져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 지도부 역할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지도부가 다른 사람의 이 어떤 조직의 성격을 권유하거나 예. 또 이렇게 소개할 때 이 가치나 지향하는 목표가 정확하게 전달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분들이 나를 봤을 때, 권유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은행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 그래서 사회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저 뭐 친목회 정도로 또 어떤 자기 어떤 사업상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탈피해야 된다. 회원을 10명이서 가입시켜서 지도부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도부 역할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조직으로 움직이려면 재정이 튼튼하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관변단체로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소수의 인사들에 대한 후원금에 의존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회원 개개인들이 십시일반에서 회비를 남은 얼마라도 매달 이렇게 내는 것이 거의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가입시킨 회원들에 대한 회비 납부에 대한 독려, 이것도 저는 지도부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최고 지도부에서 정한 안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다 전달해야 되는데 본인이 가입시킨 회원들에 대한 정보 전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 예를 들어서 10명이든 20명이든 이제 신규 회원을 가입시켰다면은 그분들을 그냥 회비만 납부하고 일방적으로 정보만 전달받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아둘 것이 아니라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동기를 부여해가지고 본인들도 자기의 주변에 있는 친지들, 지인들에게 이 단체에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맡게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단체 지도부는 어떤 특별한 뭐 명성을 지닌 명망가라든지 특별한 전문가나 교수나 이런 분들보다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바라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나서가지고 본인들 주변에 있는 지인들 한 분 한 분을 가입시키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같이 펼쳐 나가야 이게 보다 빨리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부 역할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유시민연합의 지도부는 총 4단계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최고 지도부, 그다음에 광역 지도부, 그다음에 선거구 지도부, 그리고 지역 지도부,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고 지도부는 전국을 관장하고 광역 지도부는 광역시도를 관장하고 선거구 지도부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관장하고 지역 지도부는 읍면동을 관장하도록 지금 해놨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김경태님은 지금 부산시 광역지도부의 일원으로 지금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광역지도부 역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알고 계시죠? 예. 예,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지도부로서의 어떤 역량이 부족하지만은 자유시민연합에서 청구하거나 추천하거나 지명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대로 된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유권자의 그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차피 대의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의 권리를 자기들한테 주면은 그 권리를 옳게 행사해야만이 그 사회나 국가가 올바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광역지도부의 역할은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지도부가 2분이 더 나오시면은 모두 3분이 부산시 광역지도부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 광역지도부 3분이 주도가 돼가지고 부산시에서 2024년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인정을 받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신 분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또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2024년에 출마할 각 그 선거구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들을 나름대로 그 평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미는 후보를 한 분씩 아마 추천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천된 국회의원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실제로 공천도 받게 하고 당선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국민의힘과도 유대 관계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역할을 한 단체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역할을 앞으로 맡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 단체 회원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수많은 우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크고 작은 우파단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파단체가 통합되지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내세운 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우파단체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으로 대통합하자. 이런 걸 지금 기치로 한 내세웠습니다. 기존의 우파단체 지도자들이 계실 건데 그분들이 자유시민연합에 자유 소속된 회원들과 함께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떻게 유도를 하고 권유를 앞으로 해야 될 건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을는지 한번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그래서 바랍니다. 이제 이 조직을 확산시키는 데는 기존 정당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 사회단체에 가입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자유시민연합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공감하는 분들은 다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것이 우리 그 목적 아닙니까? 네네네. 그랬을 때 이것은 상당히 확산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그 뜻이 목표가 정확하고 그것이 만인을 위한 것이고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우파 시민단체가 통합되지 못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단체에 내세우는 명분이나 그 단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뭔가 욕심을 내지 않았는가. 자기 단체를 이렇게 이름을 내걸고 그리고 지도자의 이름 내걸고 뭐 그것도 일종의 저는 하나의 명예욕도 욕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 자유시민연합의 지금 지도부로 현재 있는 분들은 그런 욕심을 다 지금 현재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뭐 끝까지 이 단체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욕심 전혀 없고요. 누구보다도 좀 회원을 많이 가입시킨 분들이 나오면은 그분들이 와서 이 단체 좀 이끌어 가 달라. 지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어떤 우파 단체라도 그 가입된 회원들을 모두 함께 저희 이 단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단체를 함께 이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길이 활짝 열려져 있다 하는 것을 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파 국민들이 집회라든지 SNS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깨어났습니다만 그런 아직도 좌파와의 이념 전쟁에서 그들을 이론적으로 넘어서려면 우파 국민들도 역사와 이념에 대한 학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 님께서 읽으신 책 중에서 혹시 소개하고 싶은 게 혹시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동양 고전이나 서양 고전도 읽었지만은 현재 제가 느낄 때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해방 전후사에 관한 문제, 근현대사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날 정거조는 좌파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이 되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50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에 관한 그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좌파를 이기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만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쓴 독립정신이라든지 정광 목사님이 쓴 이승만의 분노란 책을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 상세하게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를 정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서술을 해왔다는 것을 보고 이거는 국민 교과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좌파를 이기고 이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스로 이끌고 갈 수 있지 않느냐. 뭐 나라의 주인이 뭐 국민 아닙니까? 영토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이란 말입니다. 좌파가 지금 득세한 것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했기 그랬습니다. 경제대국 10위권의 나라로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주목받던 나라가 이런 어떤 허약한 점이 있는가.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여기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자유시민연합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또 알리고 토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좀 더 발전적이고 좀 청이 안 두꺼워지겠나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게 될 우리 우파 국민들께 네.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제 그 한미 동맹의 그 가치를 우리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된 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은 우파가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그래서 우리는 우파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복이 주장하는 낮은 단계의 그 고려 연방제는 적화 통일을 위한 완전한 사기극입니다. 우리는 거기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알 권리. 예. 이게 지금 이걸 빨리 하지 않으면은 국민이 병들어가고, 청소년들이 병들어가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역사의 변곡점에 대한민국이 서서 있다. 그때 우리의 그 역사의 주체는 역시 사람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나라의 상황을 주시하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김경태님과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